자연인이다로 매주 힐링을 전하는 개그맨 윤택의 인생을 돌아보면 사실 웃음기가 없는 냉랭한 인생이었습니다. 70억 원 가량의 빚을 지며 파산했고 그 빚으로 인해 신용불량자가 되며 자신의 이름을 쓰는 것도 어려웠습니다. 그는 자신의 시련을 어떻게 이겨냈을까요? 윤택은 어렸을 때 방황을 많이 했고 세게 했었다고 합니다. 초등학교 때부터 농구 선수로 활동했던 윤택은 초등학교 6학년 때 제주도에서 열린 전국체전에서 금메달을 따게 됩니다. 메달을 출전 없이 앉아서 쉽게 땄고 이후 농구 명문 고등학교에 가게 됩니다. 학교에 갔더니 잘하는 애들만 모여 있으니까 너무 힘들더라. 이건 안 되겠다 싶어서 농구를 그만뒀는데 문제는 공부가 너무 어렵게 느껴졌다. 교실에 앉아 있는데 이건 외계어였다. 심지어는 국어도 무슨 말인지 모르겠더라. 이에 윤택은 선생님들한테도 무시를 받게 됩니다. 여러 가지 상황에 스트레스를 받으니까 자퇴를 하고 방황을 많이 했죠. 가출도 자행하면서 당시 부모님이 많이 우셨다고 회상했습니다. 당시 엄마와의 관계가 너무 후회로 남는다. 그때 저는 말도 못할 정도로 너무 모자른 사람이었다. 사춘기에 이유도 없었다. 저조차도 이유가 알고 싶을 정도였다. 소위 말하는 날라리였던 시절, 구두에 마음이 꽂혔던 시기가 있었다. 제가 아르바이트를 해서 구두를 샀는데 엄마가 제가 걱정이 되니까 그걸 숨겨 놓으셨다. 그걸 신고 나가야 한다고 소리를 치고 난리를 치니까 엄마가 어쩔 수 없이 장롱에서 구두를 꺼내 주셨다. 그때 왜 그랬을까 싶다. 그 신발이 뭐라고 꼭 신고 나가겠다고 했는지 모르겠다. 그때 당시에는 너무 무지했고 머릿속이 하얗고 미래도 없었다. 그래도 아들 신발이라 차마 버리진 못하셨던 것 같다. 신문지로 꽁꽁 쌓아놓으셨더라. 결국에는 주셨는데 그때 상황이 생생하다. 그리고 그의 어머니는 아들이 데뷔하고 한창 잘 나갈 때 전성기 시절을 함께하고 결혼해서 아들 낳는 것까지 보고 세상을 떠납니다. 어머니가 치매로 돌아가셨는데 나중에는 기억을 못 하시니까 제가 누군지도 모르셨다. 돌아가신 지 4년 되셨다. 엄마를 생각할 때 가장 생각나는 게 엄마 생일이 정월 대보름이다. 촬영 가서도 달이 너무 동그라면 엄마가 생각나면서 너무 보고 싶다. 시간이 갈수록 더 보고 싶어진다. 어렸을 때부터 개그맨을 꿈꿨던 그였지만 살다 보니 생계가 우선이었습니다. 친형들과 이솔루션 개발 업체를 차렸다. 35명 직원을 둘 정도로 나름 큰 규모의 회사였고 강남 테헤란로까지 진출해 대기업에서 투자도 많이 받은 것은 물론 미래에 대한 긍정적인 평가도 받았다. 이게 인생이지라는 생각에 성취욕이 엄청났다. 하지만 이섭계의 초창기 거품이 빠지면서 회사의 위기가 닥칩니다. 당시 7억 원, 현재 추정가치 약 70억 원 정도 빚을 지면서 파산했다. 집에 빨간 딱지가 붙었다. 그때 아버지 이름으로 된 아파트에 살았는데 채무를 이행하지 못해 집까지 날아갔다. 어머니가 이사 갈 때 많이 우셨다. 급기야 신용불량자까지 됐었다. 최고의 불효였다. 신용불량자가 되면서 그는 본명인 임윤택을 두고 윤택으로 활동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이제 더 뒷걸음칠 곳이 없다는 생각이 들더라.
좌절할 바엔 내가 하고 싶은 걸 하자는 생각으로 늦은 나이에 어릴 적 꿈을 따라갔다. 모든 걸 다 끊고 대학로에만 전념했다. 이후 나이 제한 커트라인 속 SBS 공채 개그맨에 합격했고 데뷔 후 7년간 빚 청산을 위해 꾸준히 노력했다. 빚을 다 갚은 날보다는 신용이 회복됐다는 문자가 왔을 때 가장 기뻤다. 나도 이제 사회에서 한 일원으로 살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에 좋았다. 그렇게 윤택은 동기들에 비해 늦은 나이에 개그맨이 됩니다. 개그맨을 준비하며 보증금 100만 원에 월세 30만 원인 집에 살았다는 윤택은 하필 그곳이 재개발 지역이라 집을 허물기 이전이었다. 정말 낡았는데 방은 3개여서 후배들이랑 같이 살았다 라고 당시 기억을 떠올렸습니다. 언제는 화장실을 이용하는데 한겨울이라 날이 추워서인지 변기가 내려앉았다. 도자기로 되어 있는 게 완전 박살이 난 거다. 할 수 없이 빈 집에 가서 버려진 변기를 가져와서 썼다. 이후 그는 우차사의 전성기와 함께 자신의 전성기도 맡게 되지만 SBS를 떠난 후 케이블 방송에서 활동하게 됩니다. 그렇게 만나게 된 프로그램이 나는 자연인이다 였습니다. 나는 자연인이다에서 윤택은 매우 다양한 경험들을 합니다. 귀신 소동도 여러 번 있었는데요. 일제강점기에 가혹하게 사람을 해쳤던 곳을 갔다. 촬영 끝나고 스태프들이랑 술을 마시다가 배가 아파 화장실에 갔는데 누가 일본 말씨로 나를 부르더라. 스텝이 장난치는 줄 알고 문을 벌컥 열었다. 아무도 없었고 스텝들은 다 제자리에 있더라. 윤택은 자연인 유형을 4가지로 정리했습니다. 하나는 건강, 둘은 사업 실패, 셋은 인간관계, 넷은 자연이 너무 좋아서였는데요. 윤택은 그 중에서도 사연이 세면 아무래도 오래 기억에 남는다. 아이와 살고 있는 아내가 바람을 핀 건데 아이들을 위해서 자신이 바람을 폈다는 오해를 받으며 자연인으로 살고 계신 분도 있었다라고 고백했습니다. 이승윤은 아들을 모두 하늘로 보내고 자연인이 된 인물을 언급했습니다. 이 자연인은 나는 자연인이다 230회에 출연했던 자연인으로 사고로 아이들을 모두 잃은 뒤 조금이라도 묘에 가까이 있고 싶어 자연인이 되었습니다. 이승윤은 아직도 이 이야기를 하면 눈물이 난다라며 울먹였습니다. 윤택은 그런 자연 경험을 가족들에게도 전해주고 싶어서 집에 가면 캠핑을 또 간다고 합니다. 나는 자연인이다를 찍고 나서 웬만하면 주말엔 가족과 보내려고 한다. 촬영 후 금요일 밤에 온다. 그럼 밤에 캠핑을 간다. 촬영 중 느낀 행복을 가족에게도 선물하고 싶어서 자주 나간다. 반면 이승윤은 저는 주로 호캉스 간다고 말해 웃음을 줬습니다. 이승윤은 자연에 있는 시간이 많으니까 호텔에 간다. 최대한 도시를 즐기려고 한다라고 덧붙였습니다. 하지만 나는 자연인이다에서도 논란은 있었습니다. 우선 조작 논란이 있었는데요. 타 방송에 나왔던 인물이 나는 자연인이다에 또 나온다든지 무인도라고 했는데 송전탑과 불이 들어오는 가로등이 있고 여객선 승강장이 따로 있다든지 조작이라는 의혹이 여러 번 있었습니다. 하지만 타 방송에 나온 인물에 대해서는 제작진이 자연인이 가족들이 사는 집에 왕래하면서 하시는 다른 활동들까지는 저희 제작진이 관여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라고 해명했습니다. 또한 이러한 의혹이 있는 반면 방송에 나오는
자연인들뿐만 아니라 대부분 오지 생활을 즐기는 사람들이 거기에서만 1년 내내 살지는 않는 경우가 많다고 이해하는 이들도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까지는 이해할 수 있지만 문제는 범죄자 출연 논란이었습니다. 바로 학생을 대상으로 수치심을 불러일으키는 범죄를 저지르고 유죄 판결을 받은 가해자가 출연했다는 주장이 나온 것이죠. 제보자 A씨는 수개월 전 방송된 나는 자연인이다의 출연자는 나와 내 딸을 이성적으로 해를 가한 적이 있다라고 주장했습니다. A씨는 TV에 나온 자연인의 집이 사건이 발생한 장소라며 가해자가 잘 먹고 잘 살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된 것만으로 너무 화가 나지만 채널을 돌리다 언제 또 그 얼굴과 그 집을 마주치게 될지 겁이 난다. 사건 이후 나와 내 딸은 정신과 치료를 받으며 살고 있다라고 호소했습니다. 더욱 논란이 되었던 것은 해당 자연인이 50억과 바꾼 젊은이여 자연인의 남자 활력 비법 대공개라는 타이틀로 소개되었다는 것이었습니다. 또한 피해자가 등장해 방송사 측에 다시 보기를 삭제 요청했음에도 나는 자연인이다 측은 해당 방송분을 빠르게 삭제하지 않았고 결국 A씨는 한 매체를 통해 괴로움을 토로해야 했습니다. 피해자의 호소문이 등장하고 대중들까지 이 논란에 주목하자 방송사 측이 사태 수습에 나섰습니다. 해당 방송문은 삭제되었고 동영상 서비스를 제공하는 플랫폼에서도 해당 회차는 삭제됐습니다. 방송사 관계자 측은 일반인 출연자의 경우 본인이 먼저 이야기하지 않으면 제작진이 출연자의 신원을 검증하는데 어려움이 있다. 앞으로는 상대방에게 신뢰가 되더라도 확인할 부분은 꼼꼼하게 묻고 확인하는 절차를 거치겠다라고 확산된 논란에 사과했습니다. 다행히 이후에는 큰 논란 없이 여전히 인기를 끌며 방영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자연 속 윤택의 모습을 앞으로도 기대하겠습니다.